제일 먼저 발표해 주실 우리 신영진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의 보안관 체제에서 관한 체계, 보안관제 체계에 관한 개선 방안으로서 제로 트러스트 도입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재대학교의 신영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보안 관제에 있어서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자는 입장입니다. 현재 지능정보 사회의 발전으로 인해서 신기술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르는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신기술을 도입하면서 보안의 위협이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IT 기관인 가트너사에서도 관련해서 신기술과 관련된 보안이 중요하다라고 제기를 했었고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안내비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매년 보안 위험 요인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보안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보안 취약점 점검이나 아니면 실천형 모의, 침투에 대한 훈련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보안 관제 모형에 대한 필요성이 더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신기술과 관련된 제로 트러스트 전략 업계의 모델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요. 이와 관련돼서 점차적으로 시장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를 우리 보안 관제에 도입하면 그만큼 보안의 안전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입장에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부분을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국가를 지원하는 기구나 또는 민간 보안 업체 중에서도 제로 트러스트와 관련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 사이버 안전 관리 규정에 의하면 보안 관제에 대한 설치에 대한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이러한 관제의 의무화를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과정 중에서 국정원에서 국가 사이버 안보센터 그리고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부문 보안 관제는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단위 보안 관제는 각급 기관들이 스스로 보안에 대한 관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 전산망 보안 관제 지침이나 침해 사고 대응 팀 구축 운영 안내서 등을 통해서 보안 관제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하고 있고요. 현재 보안 관제에 대한 주요 28개의 업체를 지정해서 보안 관제를 실시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안 관제의 중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보안 관제와 관련돼서 서비스 종류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원격 관제 서비스 그리고 파견 관제 서비스 그리고 이거를 혼합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안 관제라는 부분이 원격으로나 또는 파견으로도 중요하고 또 혼합적으로 신기술과 연계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안 관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제적 탐지나 대응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보안 관제가 필요로 하고 있고요. 또 이 관계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유관 기관인 국정원이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에서 함께 공유 체계를 구축해서 국가 재난이나 긴급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비상 운영 체계를 운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이러한 관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신기술과 관련해서 차기에는 차세대 보안 관제라는 관점에서 위협에 대한 관제를 연동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는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았는데요. 현재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는 절차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문 6페이지에 보시면 제로 트러스트의 도입에 관한 세부 절차의 예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우리나라에서만 도입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미국의 국가안보국에서도 제로 트러스트의 핵심 원칙들을 제기를 해서 이 제로 트러스트를 통해서 사이버 위협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영향을 줄이기 위한 기업 방안들을 제기를 했습니다. 또 위반 사항을 가정을 하여서 해킹이 당할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제로 트러스트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해서 구성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리소스 접근이나 또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기록 검사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러한 방법들을
부분들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패스워드 이상이거나 아니면 이름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들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으로는 취약점이 낮아질 수 있다. 그만큼 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고 스마트하고 안전한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보안 관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단점으로는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기 전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점검이나 또 그를 도입하기 위한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예산이나 또는 인력이 필요로 하고요. 그만큼 데이터 보안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제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로 트러스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학술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8페이지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연구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제로 트러스트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은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정책이나 또는 그와 관련된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명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 국가의 제로 트러스트 도입 사례를 검토해서 우리나라에게 한번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주요 국가로는 미국의 사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국방부에서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클라우드 보안 협의체를 통해서 클라우드 상황에서의 제로 트러스트 접근법을 제기를 하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미국의 경우에 연방정부의 인사관리처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부터 미국 하원에서의 감독개혁위원회를 통해서 해킹에 방지할 수 있는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NIST 경우에도 2020년도에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제기를 해서요. 7가지의 기본 사상을 도입하도록 제기를 했고요. 미국의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에서도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 모델을 개발을 해서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설계 원칙을 만들어서 제기를 하고 있고요. 또 12페이지 보시는 바와 같이 싱가포르의 정부기술청에서도 스택 2018이라는 컨퍼런스에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부분들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또 관련해서 싱가포르에서 도입한 바와 같이 이렇게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사이버 보안 전략에도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원칙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발표를 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적용 정책이라는 것을 발표를 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제로 트러스트와 관련된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과기정보통신부에서도 제로 트러스트와 관련돼서 민간 협의체를 통해서 사이버 보안의 패러다임 연구반을 운영을 하였고요. 이와 관련해서 신보안 체계를 구축하는 연구의 성과를 가져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뿐만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와 함께 디지털 플랫폼 정보 실현 계획에 국가가 실천할 수 있는 제로 트러스트 도입 방안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와 관련해서 현재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고요. 국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해서 기업의 보안을 강화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국정원에서도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할 수 있는 민간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정책을 논의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부처의 가이드라인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적으로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사용자 자격에 대한 증명이 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위협에 대한 대응을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제기를 하고 있고요. 원격 혹은 원격적인 공격이나 내부자의 위협으로부터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했을 때 전체적으로 비정상적인 활동에 대한 인증을 추가적으로 해서 동적인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공급망 침투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모든 네트워크를 감시함으로 인해서 허가받지 않은 원격 접근을 통제하여서 데이터의 전송에 대한 안전성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6페이지에 개선 방안을 제기를 했는데요.
현재 딜로이트의 경우에 제로 트러스트 기능 아키텍처라는 것을 NIST의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표준에 맞추어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통해서 공급자뿐만 아니라 고객 간에서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발생 가능한 변화 또는 보안 훈련을 통한 인식 제고 그리고 실무적으로의 운영에 필요한 보안 요구 사항을 도식화해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안 제로 트러스트의 기능적인 아키텍처를 제기하고 있는 반면에요. 새로운 신기술과 관련해서의 안전성을 높이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국가나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책적인 보안 지침들을 마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법적인 근거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제로 트러스트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안전성에 관련해서는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이나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에 의해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법적인 근거를 통해서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가이드라인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둘째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에 대한 최적화할 수 있도록 성숙도 모델이나 아니면 위험 관리나 제로 트러스트의 인프라스트럭처의 구성 같은 통제 항목을 도출해서 인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해서 인증 절차들을 만들고는 있는데요.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내용들이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는 제로 트러스트의 성숙 모델을 통해서 보안 성숙도를 측정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데이터에 대해서 또는 네트워크에 대한 통제 그리고 기술적 관리적인 측면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제로 트러스트의 핵심 성숙 모델을 6가지로 조금 세분화해서 식별자의 신원이나 네트워크 기능, 기기나 엔드포인트에 대한 기능,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기능, 그리고 응용이나 워크로드에 대한 기능 등을 강화해서 좀 더 제로 트러스트 컴포넌트의 배치 관리나 또는 위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는 공격자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격자의 기기로 사용자의 자격 인증만 해서 도용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와 관련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시나리오별로 보안 모델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렇게 안전성을 강화한다면 우리가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좀 더 활용성을 높일 수 있고요. 그래서 국가 보안 시스템이나 또는 관련해서 보안 관제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가 더군다나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이나 국가 정보보안 기본 지침 등에 의해서 보안 관제를 의무화 명시는 하고 있지만 통합적인 보안 관제를 통해서 또 그에 대한 국가 사이버 안보에 대한 주축이 되고 있는 국정원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부 부처가 상호 간의 협업을 통해서 단위 관제까지도 좀 더 포괄적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도입에 대한 강화가 기대하는 만큼 그만큼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는 못한 상황이어서요. 이에 대해서 좀 더 제로 트러스트를 어느 범위까지 도입할 건지 그리고 신기술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좀 제로 트러스트의 개념인 절대 믿지 말고 계속 검증하라는 개념을 보안 업무에 얼마만큼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한다면 안정적이고 좀 강화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시적절한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성상덕, 네, 바로 하시죠.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발표를 듣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영진 교수님은 작년 학예 세미나 때도 유사한 내용의 그 발표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보안이 아니라 안보 쪽으로 일을 많이 했는데 사회자님께서 이제 보안도 좀 얘기해 보라고 하셨는데 영어로는 가짜 시큐리티. 하여튼 저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은 신영인 교수님 이렇게 발표를 들어보면은
2026년 돼서 이제 제로 트러스트를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완성을 해서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보 보호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도 있고 기업 차원도 있고 개인 차원도 있고 세 가지가 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선 이제 정부나 기업에서 먼저 적용을 하고 개인 정보 보호로 이제 다음에 넘어올 텐데 이 시기를 빨리 단축을 해야 된다. 저도 뭐 하루에 여러 번 이렇게 전화를 받거든요. 그 이상한 전화를. 특히 또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소호라 이런 재택근무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더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관제에 대한 훈련도 많이 해야 되고 그게 대응 시스템도 잘 만드는데 국가적 차원, 제도적 법률적으로도 뒷받침이 돼야겠지만은 우선 2026년이라는 게 2년 후라 하지만은 굉장히 생성 AI부터 해서 굉장히 침투할 수 있는 여건이 많아지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 조직의 정보 보호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약간 덧붙인다 그러면은 우리 신영진 교수님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연구를 참 많이 해오고 계십니다. 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은 모든 보안의 처음이자 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해킹을 당한다. 이게 이제 가장 쉬운 말로 하면 해킹을 어떻게 방지할 거냐 이것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인증제도를 이제 옛날에는 하나로 했었는데 지금은 아주 다양하게 이제 바꾸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양자 컴퓨터가 활성화된다면은 그때는 지금의 모든 보안 체제가 다 뚫려 버린다 그래요. 그러면 제로 트러스트가 아니라 이제는 그냥 우리 사회가 네 돈 내 돈이 아니고 네 집 내 집도 없고 이게 지금 양자 컴퓨터를 대비하는 그러한 연구가 얼만큼 보안 체제 하에서 되고 있느냐. 지금 양자 컴퓨터는 상당히 많은 진척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도 남북 대치 상황이 있는데 EMP탄이 터지면은 이제는 모든 이 정보 체계가 파괴돼 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문서, 전자문서는 사라지게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서류로 하는 이 문서는 작업은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저 전자문서 이게 돼 있는데 이 북한에서 풍선을 해가지고 용산까지 오게 하고 이러는데 북한은 자꾸 원시적으로 가는데 우리는 아주 첨단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첨단으로 가다가 이게 대한민국이 아주 큰 화근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양자 컴퓨터와 EMP탄 이런 것은 우리 보안 관제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아닌가. 다른 과학적으로 발전해 가지고 이렇게 연구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근원적인 우리 학문이 갖고 있는 이 문제는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덧붙입니다.